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29.81을 기록했고요. 오늘 0.74%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31.45까지 최고 구간을 기록하면서 230이 넘었던 적이 있지만 다시 내려와서 229.81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230을 넘어가게 될지 내일장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은 현재 마이너스 0.16%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10.5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7.5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 투자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벗어났다고 말하고 이제는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달렸다 말합니다. 자,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8월에 0.2%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0.1%였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높은 물가 상승의 지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뭐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2개월 기준으로 현재 1.7%가 상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연준은 9월 17일에서 18일 회의를 통해서 금리의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25bp의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25bp 인하를 예측하는 투자자들은 66%로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25bp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대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른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스테인레스 재질로만 나오기 때문에 랩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색을 입힐 수 있는데 이 테슬라는 사틴 로즈 골드와 사틴 스텔스 블랙 그리고 사틴 세라믹 화이트까지 이렇게 3개의 랩핑 옵션만 남겨두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제한 상황입니다. 자, 랩핑하는데 들어가는 가격은 미화 6,500달러로 한 하루는 대략 850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타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랩핑을 해서 자신만의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 것 같으며 그 중에서도 검정색 관련 랩핑이 좀 많이 등장하는데 우선 전직 NBA 농구 선수였던 샤킬 오닐은 자신의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면서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뀐 사이버 트럭을 타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사이버 트럭의 하부와 헤드라이트의 색까지 빨간색으로 바꿔서 완전 다른 모습의 사이버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차가 생각날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다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랩핑 옵션 중 약 80%를 제거했고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가 랩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 텍사스에서는 랩핑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고요.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존에 11개 색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3개만 남겨놓았다고 하고 테슬라는 특정 색상 옵션을 제거한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수요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단순하게 색만 바꾸는 것이 아닌 완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게임에 나오는 차로 변신시키거나 또는 그럴싸한 분위기를 내는 랩핑을 바꾸면서 나만의 개성에 있는 차를 만드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얼바인 경찰이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구매했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15만 달러, 한화로는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얼바인 경찰은 차량의 조명과 무전기 그리고 외부 그래픽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데 추가로 2만 달러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의 사이버트럭을 미국 거리에서 자주 만나보게 될 것만 같고 어쩌면 사이버트럭은 경찰용으로 쓰기에는 가장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많은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테슬라 소식은 미국의 팔로알토에서 새로운 테슬라 모델 Y의 위장 차량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트위터에서는 도로에서 발견된 위장된 모델 Y의 차량이 목격되었다고 하며 이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 아마도 새로운 모델 Y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2023년 3월 로이터는 테슬라 모델 Y의 프로젝트명인 주피터에 대해서 공개했고요. 위장된 모델 Y가 테스트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현재 개발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노출된
보기엔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새로운 모델 Y의 후미 등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7월 말에 유출되었던 모델 Y 주니퍼 사진에서는 차량의 후면 사진이 공개되었었기 때문에 유출된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많은 상상도가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델 Y로 재탄생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전설적인 자동차 진행자이자 전 탑기어를 진행했었던 제임스 메이에 대한 소식인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리뷰했고, 흥미롭게도 이분은 테슬라의 픽업 트럭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플래닛 진에서 리뷰를 올렸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이 크고 넓지만 매우 멋있다고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리뷰했고, 또 사이버 트럭만이 가지고 있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네 바퀴 조향과 같은 사이버 트럭만의 기술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한 가지 개인적인 요청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신은 사이버 트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일론 머스크에게는 앞으로 모델 Y 크기 정도나 조금은 더 작은 사이버 트럭을 만들 수 있을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특징을 가졌지만 사이버 트럭과도 같은 스타일을 가진 차가 나오게 된다면 자신은 그 차를 타겠다고 그러고 선언하고 있어서, 과연 일론이 좀 작은 버전을 만들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자, 하지만 일본과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출시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일론도 이런 요청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으니 발표가 나오는지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은 스트릿에서 기사화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크고 멋진 아이디어 중 하나가 어쩌면 마침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무선 충전 기술이고요.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가 4개의 무선 충전 관련 특허를 신청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운전자가 충전 케이블을 직접 다루지 않고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무선 충전 시스템은 차고에 설치되어 있는 패드 위에 차량을 그냥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이 충전이 시작되는 방식인데요. 이 테슬라는 이미 2023년 행사에서 무선 충전 기술의 개념을 처음 소개했고요. 또 2023년 독일의 무선 충전 기술 회사인 와이페리온을 인수하면서 무선 충전의 기술력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그런 무선 충전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리비안 같은 경우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충전은 하고 싶은데 충전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주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에서 공개하려는 로보택시가 10월 10일 공개가 되게 된다면 무선 충전의 중요도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무인 로보택시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면 충전을 하러 다시 가야 되는데요. 이 로보택시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전기 옆에 로봇을 하나 배치해서 충전을 좀 도울 수 있으면 돕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가 간단하게 무선 충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만약 성공한다면 또 한 번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고요. 과연 이번 이벤트에서 테슬라는 무선 충전 기술을 공개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터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번 번역해 봤고요.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만 선공개되고 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보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다루지 않은 회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6를 당신의 분석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여기 조금 다른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메모 마지막 부분에서 테슬라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테슬라를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보시나요? 네,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의 90% 이상이 자동차 제조에서 나옵니다. 미래에 다른 사업을 할 잠재력이 있는 건 좋지만 지금 그들은 자동차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입니다. 메타가 차세대 오픈 플랫폼 기반 AI 모델을 추구하는 데서 큰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할 때,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추진하는 그룹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자원을 투입한다면 그곳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테슬라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전 트위터의 일부이며 테슬라의 투자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개인 투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이분은 앞에서 구글과 메타의 예를 들면서 매그니피센트 6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고,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닌 6인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다른 6개의 기업과는 같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6개의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은 현재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득을 보는 기업은 현재 엔비디아가 되고 있으며, 또 이런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구글로 판단되고요.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업이라는 선정을 당하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테슬라를 애써서 무시하고 있는 형국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이 자동차 제조에서 9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테슬라가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할 잠재력이 있는 것까진 좋지만 이 중요한 것은 수익이라며 평가를 절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록은 현재 엄청난 성능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xAI는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일 뿐 테슬라와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일 뿐인가? 이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테슬라가 인공지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테슬라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를 기획 중이며, 일론의 회사와 테슬라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또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고도 밝혀 테슬라와 xAI의 콜라보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까지 테슬라 안에는 구글의 시리와 같은 존재가 존재하진 않았지만, 그록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장거리 운전 시 자동차와 대화를 나누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만 같은 일론의 회사들은 현재 테슬라와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가의 평처럼 냉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힘들 것만 같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AI 클러스터를 직접 만들면서 자율주행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얼마 안 남은 로보택시 공개에서 그 결과를 정말 확인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전에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역시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만 평가해 123달러를 예상했고, 이 새로 바뀐 새로운 애널리스트는 이 테슬라가 기술 플랫폼 기업이라고 정의하며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295달러로 예상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10월 10일 이후 지금과도 같은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0월 10일의 이벤트는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10월 10일 이전까지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만 평가하던 사람들은 그 안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월가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기는 매우 힘들어 보이고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역시 테슬라라는 기업을 두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한다면 아직도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할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10월 10일에 공개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점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로보택시의 날 과연 어떤 발표를 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